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예정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등교 거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학교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며 등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부모님과 도시락을 먹으며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소모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면은 이 경상남도 도민이 다 조용하고 나라가 조용한데. 하동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또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 묵계초등학교도 다음 주부터 등교를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다음 달부터 함양과 함안 등에서도 급식비 납부 거부와 집에서 점심 먹이기, 도시락 싸보내기 등 다양한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 중단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대토론회에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큰 실수를 했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김해 장유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증설 여부를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해시는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200톤씩 김해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김해시가 주변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하고 지은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위탁 운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위탁 운영자에게 김해시는 20년이나 임대 계약을 맺어 관련 조례를 어겼고 임차 금액 10억 500만 원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또 계약서에는 골프 연습장이 주민 지원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확인해보니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면민들에 대한 이제 할인 이런 건 없고요. 예, 그거는 따로 없고 그 대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사게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관련 조례 위반이지만 김해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소각장 옆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은 예산이라든지 새로 신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예산이 작게 들어갑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주변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가 살겠나. 그리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가 이러면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두통. 게다가 소각장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6일째 파업 중이어서 김해시의 쓰레기 행정이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을미도 앞에서 400톤급 바지선 안에서 바지선 관리자 72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에서 산불이 나면서 임야 300제곱미터와 화력수 30그루가량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옆에서 불이 난 점을 미뤄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최근 서포면 한 농지에 산업 폐기물인 굴껍데기를 대량 투기한 주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굴껍데기 반입을 요청한 임찬홍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파쇄된 굴껍데기가 1000톤 정도 쌓여 환경오염과 불법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농민들은 농지 성토를 위해 굴껍데기를 들여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봄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최근에는 꽃가루뿐만 아니라 황사로 인해 비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황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봄 환절기가 두려운 20대 여성입니다. 콧물과 코막힘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코도 자주 막히고 재채기도 자주 나고 특히 아침이나 밤에도 잘 때도 많이 불편하고 아침에 특히 더욱 심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이 코 속 점막을 자극해 생기는 질환으로 최근 5년 동안 환자가 78만 명,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상반기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약 40%가 3월과 4월에 집중됐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주요 원인이지만 미세먼지와 황사가 잦아져 대기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방치할 경우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코가 1년 내도록 막히는 만성 비염이나 혹은 만성 축농증으로 발전을 해서 오랜 기간의 항생제 치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약물 요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꽃가루나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젠 어딜 가도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도 봄이 성큼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말은 구름 사이로 봄의 볕이 내리쬐면서 날이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창원의 낮 기온 각각 2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활동하시기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진주와 거창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은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2도, 양산은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김해에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동쪽 모든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산행 가실 계획이라면 작은 불씨 하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늘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거창이 영하 2.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4월의 첫날인 수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